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은 보의 길이가 20m고요. 그 다음에 등분포 하중이 21kNm/m로 제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중 하중이 142kN입니다. 강제는 SM520 강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빔 자체, 그죠? 빔 자체의 자중이 얼마인지를 지금은 모르잖아요. 단면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일단 초기 가정은 이제 3kNm/m로 일단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단면이 나왔을 때 그걸로 대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일단은 파악을 한 다음에 단면력을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단면력 계산. W 등분포 하중에 대한 거를 계산해 보면 8분의 WL 제곱이 되고, 요거는 8분의 21이죠. 21 곱하기 20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1050 kN 미터. 그 다음에 MP는 4분의 PL이죠. 4분의 PL. 그래서 4분의 P가 142 곱하기 20 해서 710 kN 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VW는 2분의 WL 2분의 21 곱하기 20 그죠? 20 하면 210이 되고, 그 다음에 VP는 그냥 2분의 P죠, 그죠? 2분의 P니까 2분의 142 해서 71kN.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WD 보의 자중, 그죠? 보의 자중에 대한 모멘트는 8분의 WDL 제곱해서 계산해보면 요거는 150 kN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VWD는 2분의 WD의 L이니까 요거는 30kN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Mmax를 계산을 해보면 다 더하면 되죠. Mmax는 요거랑 요거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1910 kNm가 되고요. 그 다음에 Vmax는 요거를 더하면 되니까 Vmax는 311 kN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단면을 찾아 나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허용 휘목력을 가정을 해야 돼요. 지금 단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허용 휘목력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SM520인 경우에 일단 최대값으로 가정을 할게요.
BA는 215로 가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단면이 나왔을 때 이거보다 이제 또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죠?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소요 단면 개수를 찾습니다. 소요 단면 개수를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한 단면 개수가 어느 값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 단면 개수는 어떤 식으로 구해요? FBA하고 Mmax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215 있고 Mmax는 1910 곱하기 10의 단위 변환을 한 거죠. 하면 8.88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4승. 예. 일단 이거보다는 커야 쓸 수 있는 단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단면을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단면 결정.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단면은 모든 치수를 다 찾아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단면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매우 하중이 클 때는 단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이블에서 기성 제품 테이블에서 이러한 단면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H 900 곱하기 300 곱하기 18 곱하기 34. 이제 요건 이제 테이블에서 가져온 겁니다. 테이블. 제품 테이블이죠. 제품 테이블. 제품표. 근데 이걸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단면 2차 모멘트가 4.98 곱하기 10의 9승 밀리미터 4제곱이고, 단면 개수를 보니까 1.09 곱하기 10의 7승 밀리미터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보시죠. 얘를 보니까 지금 뭐보다 큰가요? 지금 required 소요 단면 개수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품표를 보면서 요 S 값이 필요한 단면 개수보다 큰 게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단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거보다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성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뭐 굳이 다 일일이 치수를 다 찾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단면 개수가 필요한 단면 개수보다 크냐 작으냐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자중을 보니까 WT를 보니까 2.86 kN 미터라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가 가정은 뭘로 했었냐면 3kN per 미터로 가정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3kN per 미터를 버리고 구체적인 단면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적용. 이제 최종적으로 응력 검토할 때는 요걸 적용을 해서 응력 검토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 반경은 요거의 회전 반경은 28mm라고 이제 제품표에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단면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국부자굴에 대해서 또 검토해보고 횡비틈 자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허용 휘묵력이 낮아져야 되면은 이제 낮춰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허용 휘묵력을 아까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가정값이니까 국부자굴이나 횡비틈 자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국부작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부작울 검토. 첫 번째, 복부판의 검토. 자, 최소 두께에서부터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최소 두께. 그래서 최소 두께를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식은 46i분의 d예요. 46i분의 d. 요게 이제 b인데, 복부판이라서 이제 d를 쓴 거고, b인데, 원래는 b인데, d를 이제 쓴 거죠. 뭐냐면 이제 d가 b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저번에 치수를 얘기할 때 요거, 복부판, 웹의 높이만은 요거 d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부작업을 할 때는 요게 또 b가 되는 거죠. 요게 t가 되는 거고. 그래서 d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900에서 두께가 34라고 그랬으니까 플랜지 두께가 2 곱하기 34가 되는 거죠. 여기가 전체가 900이고 이 두께가 34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D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832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I는 얼마가 되냐면 결국에는 요거는 복부판이 이런 응력 상태를 봤잖아요. 위에는 압축이고 밑에는 인장이고 근데 F1하고 이게 F2인데 이게 마이너스 F1하고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I가 파이는 2가 돼서 여기서 파이는 2가 돼서 I를 계산해 보면 3.86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46i분의 d, d를 적용을 해보면 46 곱하기 3.86 분의 832는 4.69가 돼요. 근데 실제로 여기 t가 얼마냐면 18이거든요. 적용한 t가 웹 두께죠. 웹 두께. 요 t가 이게 18입니다. 그러니까 크죠. 최소 두께보다 이제 크니까 최소 두께는 만족을 한 거예요. 최소 두께 만족.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12로 해서 복부판에 국부작울에 대한 허용이요. 그죠? 국부작울에 대한 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32i분의 b가 t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32 있고 i는 3.86이고 b가 832이고 이걸 계산해 보면 6.74인데 마찬가지로 t가 18이니까 작죠, 그죠? 작으니까 그 기준값을 얘가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값 이상이 된다는 거죠. 두께가. 그러면은 허용력을 감소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기를 FBA 웹해서 웹을 이렇게
215 메가파스칼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요거 쉼표고 웹에 대한 거다라고 해서 215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랜지, 플랜지에 대한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에 2 해서 플랜지 검토. 5에 2에 1 최소 두께.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16분의 B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먼저 B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300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이고 그다음에 여기 두께가 얼마라고 했죠? 18이죠. 18. 그러면은 150 빼기 9가 되는 거죠. 그럼 141. 16분의 B는 16분의 141이 되는 거고 요거는 8.81인데 실제 T는 TF죠. TF는 34란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기준을 만족하죠. 기준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케이. 최소 두께는 만족한다. 두 번째. 국부자굴 검토. 국부자굴 검토는 기준이 뭐냐면은 10.5분의 B보다 뭐가 커야 된다? 적용한 두께 T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5 쓰고 B가 얼마예요? 141이고 요게 13.4인데 적용한 T는 34죠.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부자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FBA 플랜지 해서 F는 215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국부자굴에 대한 허용력을 찾아보면 여기서 국부자굴에 대한 허용력을 찾아보면 FBA라는 것은 미니멈 FBA W 하고 FBA 플랜지의 미니멈이니까 둘 다 215, 215죠. 215니까 215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이제 하나 더 이제 검토해야 될 거는 횡비틈 좌굴에 의한 허용력의 감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예제에서는 뭘 가정을 하냐면 횡비틈이 횡비틈 좌굴 검토인데 가정을 횡방향으로 충분히 횡방향 지지가 충분하다. 횡방향으로 충분히 지지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본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본 가정을 적용을 하면 FBA는 낮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감소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215로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횡비틈 자구 검토가 이제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뭐가 결정이 된 거예요?
휨 허용 하중, 그죠? 휨 허용 하중이 이제 결정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응력 검토를 하면 되겠죠. 허용력이 결정이 됐으니까. 응력 검토. 자, 첫 번째 7-1은 보의 자중에 의한 모멘트, 예, 보의 자중에 의한 모멘트를 한번 구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아까는 가정된 값이었는데 실제 값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MWD는 실제 8분의 WD인데 2.86이라고 됐죠? 곱하기 20의 제곱 해서 143kNm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nmax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nmax 다시 계산해보면 요거는 이제 1050 더하기 710 앞에 구했던 거 플러스 요것만 교체가 되는 거죠. 143 해주면 1903 kNm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의 자중에 의한 전당력, 예, 보의 자중에 대한 전단력 계산을 해보면 WD죠. 예, WD는 2분의 2.86 곱하기 20이 되니까 이거는 28.6kN이 되고 이걸 이용을 해서 다시 Vmax를 계산을 해보면 210 더하기 71 더하기 28.6 해서 309.6kN이 나옵니다. 그럼 Nmax하고 Nmax하고 Vmax가 이제 다시 계산이 된 거예요. 휘묵력 검토에 앞서서. 자, 그리고 나서 휘묵력 검토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묵력 검토. 그러면 FB라는 게 S분의 Nmax 이렇게 하면 되겠죠? S는 아까 나왔던 값을 그대로 집어넣고 M은 좀 전에 계산됐던 거 그대로 적용을 하고 해주면 174.6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FBA가 아까 어떻게 나왔었죠? 215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작죠. 그러니까 휘묵력 검토는 오케이. 두 번째, 이제 전단응력 검토 해보겠습니다. FS라고 하면 IT분의 VQ죠. IT분의 VQ인데 자, I는 아까 나왔어요. 얼마라고 나왔냐면 4.98 곱하기 10의 9승 T는 웹 두께죠. 웹 두께가 적용이 되고 V는 아까 전단력 매스 구한 거 309.6 곱하기 10의 3승 이제 Q가 문제죠. Q를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Q는 단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떤 Q라고 그랬죠? 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요 단면에 대한 중립축에 대한 요 단면의 단면 1차 모멘트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4
플랜지 두께 곱하기 플랜지 폭 300 곱하기 그 도심까지 요 위에 플랜지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가 433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려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웹에 대한 거 18 두께 곱하기 416 곱하기 208 해서 보면 5.97 곱하기 10의 6승이 돼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5.97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해주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20.6이 나옵니다. 20.6 20.6이 나오고 FSA가 아니죠. VA죠. VA는 얼마냐면 120MPa이에요. 보다 작으니까 이것도 전달 능력도 어떻게 OK가 된다. 그래서 요 Q값 하는 거는 단면 그려놓고선 예전에 이제 Q값 계산했던 거 있으니까 한번 잘 맞춰보세요. 요렇게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해서 전달 능력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허용 능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 있죠? 전달 능력, 허용 전달 능력 표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120 가져오고 해서 비교해서 오케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강제 재료하고 하중만 딱 주어졌을 때 단면 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허용력과 그 다음에 허용력 검토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 설계하는 방법 그것을 쭉 프로세스를 따라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과정을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